2023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의료기관과 같은 곳 등을 제외하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때가 찾아와서 조금 자유로워진 부분이 생겼고 그만큼 더 부담 없는 여행을 즐길 수도 있게 된 것 같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버스업계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중 특징적인 부분들을 몇 개 모아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2023년에도 프리미엄 버스 노선망이 확대되어 총 9개 시외버스 노선에서 신규로 운행을 개시하고 1개 노선에서 재운행 개시했습니다. 코버스 회원사 중에선 충남고속이 그 외 강원여객, 남흥여객, 함양 지리산고속에서도 프리미엄 버스 운행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군 단위 지역의 프리미엄 버스를 더 볼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확대된 것만은 아니어서 진주, 경주, 포항 노선은 프리미엄 버스가 철수했고 1월에 최초로 운행 개시했던 인천공항, 당진, 서산, 태안 노선도 도중 프리미엄 버스 배차 노선 변경으로 몇 달 만에 프리미엄이 사라졌습니다. 또 2024년 1월 1일부로 목포, 광주, 경주, 포항 노선에서 프리미엄이 다시 빠지게 됐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올지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버스업계는 여전히 코로나 타격에서 제대로 된 회복을 못하기도 했지만 대중교통 수요 자체가 감소한 영향도 피하지 못해 지방뿐만이 아닌 서울을 포함하는 수도권에서도 터미널의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화정터미널은 5월 31일까지만 운영한 후 고양 백석터미널로 모든 역할이 넘어갔고 서울 상봉터미널은 11월 30일까지만, 평택 송탄터미널과 인천 송도환승센터도 모두 12월을 끝으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또 한편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터미널 통합으로 좀 더 효율적인 터미널 운영을 꾀할 수도 있었지만 무산된 일도 있었는데요. 울산 고속버스터미널과 울산 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합한다는 소식이 5월 중부터 전해졌으나 4개월 뒤에 무산됐다는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터미널 사업자와 롯데쇼핑이 고정비 절감 차원에서 통합하는 방안을 울산시와 남구청에 검토를 요구했지만 터미널 인근 교통체계 문제, 터미널 주출입구 선정, 빈 건물 활용 문제, 도시계획 검토 등으로 인해 불발됐습니다. 여기엔 여객자동차 법상 규제들이 개선되어야 통합 방안 모색도 가능한데 사업자까지도 도시계획 변경까지 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업계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당정에서는 버스 사용 연한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지속 가능성 확보와 국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량 규제 일시 완화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터미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투입하거나 터미널의 물류 창고, 골프 연습장, 마트 등에 입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상업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지만 좀 더 환경에 맞게끔 세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023년에도 여러 노선의 운행 중단이 있었는데 일부만 꼽아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전 복합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노선 중 서울 상봉행, 울산행, 포항행, 부산 노포행 고속버스가 운행 중단됐습니다. 특히 영남권 고속버스 노선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었고 울산행은 운행 재개가 되었다가 12월에 다시 운행 중단되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고속열차의 강세에 입지가 많이 흔들린 이후 버스 운행이 중단되며 철도 강제의 경우가 생겼으며 하루 2회 운행이 전부인 동대구행도 이 문제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해 운행 중단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양고속의 결정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동양고속은 수원 부산 사상 노선의 운행을 2023년 중에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동양고속은 운행 중단 이외에도 타 회사와의 노선 운행분 교환을 7월 14일에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광주, 포항, 동대구, 부산, 노포, 서울 남부, 천안, 천안 대전 복합, 용인, 진주, 천안, 광주, 부천, 인천, 공주 노선이 대상이었고 이로 인해 서울, 천안 간 버스 운행의 비중은 동양고속이 더 늘어났고 부산광역시 기반 노선 개수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 연시를 기해 다시 한번 타 회사와 노선 운행분 교환을 했는데 대상은 성남 진주, 성남 마산 창원, 동서울 진주, 동서울 창원, 동서울 전주, 수원 신갈, 순천 여수 노선이었습니다. 이 교환에서는 아예 전남 지역에서 동양고속이 철수했다는 점이 뒤따라왔습니다. 7월 11일에는 고속시외버스 요금이 인상됐는데 2022년 11월에 이어 한 차례 더 인상된 것입니다. 평균 5% 인상이었지만 경우에 따라 요금 7만원이 초과되는 차량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022년에는 고속시외버스 요금만 인상됐지만 2023년에는 수도권의 도시철도나 서울 시내버스의 요금도 인상됐습니다. 기차의 요금은 긴 기간 부동이었으나 기차 요금마저도 인상될 수 있을 것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는 금남고속 중부고속이 사모펀드에 인수됐습니다. 타 회사 이후로 사모펀드가 고속시외버스 회사를 인수하는 하나의 사례가 생겼는데 사모펀드 인수 이후로 상황이 부정적으로 흘러간 경우도 있어 우려를 표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고속시외버스는 좀처럼 쉽게 회복하진 못했고 그 사이 인력난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고속버스 회사 가운데 한일고속은 2023년 7월에 승무사원 상시 모집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던 적이 있고, 동부고속은 2022년 중부터 승무사원 모집이 자주 이루어지거나 광역버스 승무사원 상시 모집을 했는데 2023년에도 그 고리를 끊지 못했습니다. 이런 공고가 발생하는 원인이라면 아무래도 회사에서의 전반적인 근무 여건 때문에 입사를 다시 고민하게끔 하거나 차라리 다른 방면에 입사 지원을 하는 게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외버스 쪽에서도 인력난이 심각한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해 노선 운행 철수나 감차 부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내버스나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많이 떠오른 가운데 어떻게 하면 고속시외버스의 전체적인 인력난 심각도를 조금이라도 줄여볼 수 있을까요? 세간의 이슈가 되었던 일이 일어나기도 하여 고속시외버스를 믿고 이용하기 어렵게 만들게 됐는데요. 군산시에서는 시외버스 안에서 승객과 승무사원 간 다툼이 심해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고, 다른 호남권 노선에서는 우등형 시트 2번 좌석 승객발 등받이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영남권 한 노선에서는 운행 도중 휴대폰으로 주식 상황을 보던 승무사원이 있었는데 유난히 심하게 흔들리는 걸 느낀 승객은 이 모습을 보고 항의를 했고, 승무사원은 사과를 했지만 바로 개선을 하기는커녕 불안한 움직임이 이어졌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인천광역버스를 통해 유니버스의 수소전기버스가 최초로 영업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유니버스의 수소전기버스는 현재 전장 11.76m급 엘레강스 트림 기반으로 만들어진 비내연기관 단층버스인데요. 그간 국산 단층버스는 내연기관이 아니면 광역버스로 운행할 수 없는 점이 있었으나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출시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쪽에는 단 한 대도 도입되지 않았는데 최소한 전장 12m급 버스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는 점부터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직행 좌석 버스에는 국산 버스가 아닌 해외 스카이웰사 순전기버스 모델이 운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안성에는 직행 좌석 버스를 비롯한 광역버스가 2021년부터 다니고 있었으나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는 전혀 없었는데 4401번이 개통함으로써 수년간 뚫리지 못했던 서울 안성 간 광역버스의 길이 최초로 열렸습니다. 비록 시종점이 매헌시민의 숲 양대꽃 시장 정류소로 강남 일대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신분당선과 연결되는 지점이지만 이젠 환승 할인까지 받아가며 서울 안성 간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좌우 동아방송대에서 출발하는 강남역 방향 광역버스도 개통 예정이며 이 노선은 시외버스 8008번의 후속 역할을 받아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 고양 직행좌석버스가 2023년에 하나둘씩 경기 공공버스와 R버스와 같은 준고영제 노선으로 편입됐습니다.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이미 다른 지자체의 많은 광역버스 노선들은 준고영제 노선으로 편입되면서 경기도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적자 보전이 가능했으나 유난히 고양 광역버스는 다른 곳에 비해 편입이 너무 느렸는데 이동안 현 고양시장이 고양광역버스의 준고영제에 대한 찬성 의사를 보이면서 2023년에 비로소 최초의 고양광역버스 준고영제 편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8,450번 시외버스의 후속인 수원버스터미널 고양백석터미널 간 직행 좌석버스 노선 운행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 수개월 안에 운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고양광역버스 노선이 준고영제 노선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준고영제 사업 대상 노선에 꾸준히 포함된다면 가능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경기 직행좌석버스를 자주 이용하던 사람이라면 유난히 R버스가 늘어났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경기 공공버스였다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준고영제 R버스로 이관한 경기 직행좌석버스 노선들이 많았습니다. 1월에 51개, 10월에 17개, 11월에 4개, 12월에 20개 노선이 이관되었는데 R버스로 이관하게 되면 적자 보전 비율이 달라지긴 하지만 정부 기관으로부터 적자 보전이 주어지고 상업 광고도 가능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광역급행버스 M버스는 수도권에서만 운행하던 것이 전부였으나 이젠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여 세종 대전 간과 광주 담양 간에도 운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운송사업자를 모집했는데요. 세종 대전 간은 현 경익교통이 되는 회사가 운행한 것으로 결정되었고 수년간 운행할 수 있도록 면허도 주어졌습니다. 광주 담양간은 세 차례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를 했음에도 입찰이 되지 않았는지 최종적으로 폐선 처리되면서 지방 최초 M버스는 세종 대전간에서만 선보일 수 있게 됐으나 세종 대전간도 환승 할인이나 적자 보전 문제 등과 부딪히면서 2023년 내 운행을 끝내하지 못했습니다.
그간 부산 하단역에서 거제 연초면 인근까지만 운행했던 2000번 버스가 관련 규정 개정과 함께 드디어 고현터미널까지 진입하면서 고현 인근에서 2000번 버스를 이용하기 수월해졌습니다. 시외버스가 아니면 거제 고현에서 부산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광역버스에 비해 요금이 높은 편이었는데 그 부담도를 덜 수 있는 효과를 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0번 버스 고현 연장 이외에도 다른 광역버스 개통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4번 고속도로의 창녕에서 밀양 구간이 2024년 중 개통할 예정이며 창녕 인근에서 45번 중부내륙 고속도로와 만나게 됩니다. 과연 창녕까지 연장으로도 충분히 지름길 역할을 할 수가 있어 전주 울산과 광주 울산 고속버스 노선의 경로 변경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광주 울산 노선이 창녕 인근과 광주 대구 고속도로 이용으로 경로 변경을 하게 된다면 고속버스 환승 정류소인 남해고속도로 섬진강 휴게소는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26년에 함양군까지의 개통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 논의를 재개한 경부고속도로의 평일 시행 구간을 안성까지 연장하는 합의가 정식으로 이루어진다면 2024년 중부터 고속시외버스 및 광역버스가 평일에도 안성시 인근에서부터 그대로 정체 구간 속에서 운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일 안성시 구간의 교통량이 18만 대 이상으로 증감에 따라 정체가 발생하면서 이 정체로 인해 운행 시간이 늘어지는 일이 많았고 안성시까지 평일 버스 전용차로 시행 구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동서종합터미널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2024년 중에 터미널 현대화 사업 인허가를 받습니다. 동서종합터미널은 그간 눈에 띄는 리모델링 없이 전반적인 환경 문제 때문에 강남터미널 일대보다 이용하기 좋지 않았고 현대화 사업을 위해 몇 년 전 터미널에 입점했던 가게들의 퇴거를 시켰던 상황이었으나 한때 사업의 진척도가 지지부진했습니다. 현대화 사업 인허가를 2024년에 받은 뒤 2025년에 공사를 시작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역버스 위주로만 시행되던 경기도버스 준공영제가 2024년부터 일반 좌석 이하에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로서 점진적으로 도입됩니다. 공공버스나 R버스를 통해서 경기도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광역버스 위주로만 시행되고 광역버스 운행을 위한 승무사원 차출이나 노선 적자 보전 문제와 부딪히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한때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기간을 늦춘다는 이야기 때문에 파업의 명분이 되기도 했죠. 한편 경기도 마을버스는 2024년부터 도입되는 준공영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전간 N버스는 1월 초까지 운행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자를 재공모할 예정인데요. 환승 할인이나 적자 보전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아 이번 1월 달까지 운행을 정말 시작하지 않는다면 기간은 더 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런 문제와 부딪힌 가운데에서 사업자 재공모를 내었음에도 참여할 버스 회사가 없다면 결국 광주 담양간 노선 살에 따라 폐선 처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원래 목표가 2022년 내로 지방 대도시권에 각 1개 이상 N버스를 신설하는 것이었는데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꾸 제동이 걸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광주 권역에 총 1개의 노선 신설을 계획했는데 엎어진 게 있었죠.